사실 저는 심사할 때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 이 와인을 출품한다는 거 그냥 단순하게 와인 하나를 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려고 합니다. 저는 당신의 소믈리에 유어솜하고 뚜솜을 운영하고 있는 홍광현이라고 합니다. 와인바 오프닝에서 근무하는 윤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디펜던트 소믈리에 김시복입니다. 와인 시어리 대표 김인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저는 현재 잠실에 오픈한 소피텔 앰버서더 서울의 시금 총괄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레스토랑 3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제 출산 때문에 잠깐 휴직 중에 있는 이채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인비노 대표를 맡고 있는 황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항의 루나피에나 대표 김혜영입니다. 여기 앉으니까 긴장되네. 네, 저는 유상선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커스텀잇이라는 이제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이제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둘째가 얼마 전에 태어나고 현재는 지금 육아에 힘쓰고 있는 낭만적인 소믈리에입니다. 소믈리에로 일을 해도 어찌됐건 레스토랑이든 와인바든 내가 근무하는 이 영업장 안에서 메뉴판 안에 세팅할 수 있는 와인들은 뭐 500가지, 1000가지를 논다고 해도 전체 지구에 생산되는 와인의 카테고리를 다 나누자면 구색을 다 맞추는 것조차도 힘들고 오면 내가 흔하게 유통되지 않던 특히나 미수입 와인들을 많이 테이스팅할 수 있고 카테고리별로 한 자리에 앉아서 수십 가지씩 한꺼번에 그것도 같이 전문가들끼리만 앉아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테이스팅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매년 기다립니다. 사실 그 작년에 예선을 한번 치르고 올해 결선까지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작년에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무슨 일 있어도 참석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출산하기 딱 직전에 이렇게 결선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저한테는 뜻깊은 자리인데 다른 분들이 또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 것과 또 너무 감사하게도 심사 치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병원 가서 충분히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타닉한 와인들을 한꺼번에 막 열 몇 가지를 테이스팅하면 치아나 혀나 이 구강 점막 안에 좀 부담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역시나 어찌됐건 내가 직업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직업으로 이거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사실 그 입안의 통증도 좀 즐겁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네, 사실 여기 오면 선배님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약간 명절에 가족들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와서 같이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배우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서 약간 배우는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체코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출품을 했다는 게 조금 더 앞으로 또 좋은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출품 수량은 줄어들었지만 퀄리티 부분에서는 별 큰 예년이랑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보졸레 와인 한 가지를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테이스팅했던 것이 있는데 보졸레인지 특정 지을 수도 없죠. 블라인드 상태에서 테이스팅인지 아마 보졸레 와인으로 추정되는 제가 와인을 하나 기억하고 있던 것인데 아쉽게도 이렇게 결선의 트로피 무대까지는 못 올라온 와인이어서 그거에 조금 되게 인상 깊었던 와인이 한 가지가 기억나고 KWC 심사를 하면서 올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선 때 러시아 스파클링 와인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파이널에서 이제 어떤 와인을 한 병 트로피를 주기 위해서 심사위원들끼리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의견을 주고받았던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심사 중에 사실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지막 결선에서 이제 반반 의견이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한 게 가장 첫 번째로 기억이 남을 것 같고요. 저도 역시 오늘 파이널에서 레드 와인을 뽑는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 이 코리아 와인 챌린지가 존재할 만한 그런 어떤 이유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한편의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우의 수가 되게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두 가지를 놓고 거술했을 때 또 8대8로 많이
또 부딪히게 되고 또 조율을 하게 되고 여러 번 테이스팅 했으니까 아마 그런 프로세스가 정말 이 베스트 레드가 정말 베스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베스트 레드 트로피를 제가 발표했지만 스페인의 그라운드 리제르바 2015 빈티지는 국내 또 스페인 와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어떤 좋은 퀄리티의 스페인 와인보다는 좀 중저가의 스페인 와인들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오늘 저희가 결선에 나왔던 이런 베스트 그란 리제르바에 정말 딱 에이징이 딱 돼서 굉장히 복합미가 있고 계속 한 30분 이상 테이스팅을 하는데 첫 느낌부터 중반부 후반부까지 계속 다채로운 스타일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런 그 검증된 품질이 검증된 스페인 와인들은 또 한 번 스페인 와인들의 붐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베스트 레드라든지 저희 어떤 심사들의 프로세스는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플라이트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화이트가 대부분 샤르도네가 거의 제왕처럼 차지를 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다양한 나라의 뭐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뭐 샤르도네, 아르헨티나의 토론테스라는 품종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이 수상을 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와 여러 가지 퀄리티를 가진 그런 그 품종들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면모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 지역도 이제 출품했던 게 좀 눈에 띄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트로피를 받은 이제 그 도츠 아모르 블랑드 블랑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80년대, 90년대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마돈나가 공연 실황을 끝나고 나면 꼭 함께했던 이 쌍파뉴가 바로 오늘 트로피를 받은 도츠 아모르 블랑드 블랑이라고 하는 이라가입니다. 이런 카테고리에서 특히나 스위트 와인의 마지막에 다 같이 전문가들인데 누군가는 농도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줄 거냐, 누군가는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는 산도에 또 포인트를 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깊이 있게 토론하고 16명의 심사위원이 정말 8명 갈라졌다가 다시 6명, 12명 돼서 이제 트로피가 결정나고 뭐 이런 과정들도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특히나 근데 포티파이드 와인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응축미가, 농축미가 와 이렇게까지 진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트로피를 받고 나서 와인의 결과물을 보니까 1927년에 솔레라 방식으로 만들어진 스페인 와인이라고요. 거의 뭐 3년 모자라는 100년이잖아요. 정말 이 정도 시간이 응축돼 있다라는 100년 갖고 사람이 정말 오래 살면 그 정도 기간을 살 수 있기도 하지만 뭐 일반적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누려볼 수 없는 시간의 길이가 와인 한 병에 담겨 있는 게 되게 재밌긴 했어요. 와인이 사실상 뭐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저희가 와인을 테이스팅할 때 어쨌든 퀄리티나 와인 품질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번에 나왔던 이태리 와인이 어느 하나 거릴 것 없이 다 좋아서 어떤 걸 실버로 할지 뭐 골드로 할지 이 부분이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선 심사할 때 제일 사실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뉴질랜드 하면은 뭐 소비뇽 블랑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약간 어떤 롤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약간 인상적이었던 지역이 뉴질랜드의 피노누아. 그러니까 나온 와인이 사실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하나같이 다 너무 좋았었던 게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미국 쪽도 조금 기억이 나는데 과거에는 조금 미국 와인들이 너무 약간 좀 진하고 좀 무겁고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것들은 좀 더 약간 밸런스가 잘 맞추는 방향 쪽, 제가 생각하는 밸런스에 더 잘 부합하는 방향으로 좀 변화되는 것 같아서 그런 약간 흐름들을 느끼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뭐 보통은 쉬라즈나 뭐 카베르네 소비뇽도 아주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솔직히 화이트나 스파클링 쪽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올해 저는 호주에서 약간 화이트 쪽으로 굉장히 좀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품종별로서도 단일 품종도 물론 카테고리가 있었지만 멀티 블렌디한 품종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표하는 우리 와인 잡지가 와인 리뷰고요. 또 코리아 와인 챌린지가 지금 제가 인터뷰하는 게 20주년이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명한 미디어인 뭐 와인 스펙테이터라는 디켄터라는 잡지도 있지만 그 100대 와인들이 전부 다 그 나라의 기준들로 정해졌기 때문에 코리아 와인 챌린지의 시작점이었던 한국인들에게 한국에 근무하는 소믈리에들이 유통되는 와인들과 미술 와인들의 어떤 점수들을 직접 저희가 결정하고 또 그렇게 결정된 와인들이 또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소믈리에들에게는 코리아 와인 챌린지 심사위원은 어떤 자기의 역량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선전과 결선전에 본인들의 스케줄만 조정이 가능하다면 하루에 30종에서 많게는 50종에 가까운 와인들을 한 자리에서 테이스팅하고 또 같은 테이블에서 내가 평가했던 거랑 또 다른 소믈리에들은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그런 디스커션을 통해서 테이스팅의 능력도 디벨롭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대회이자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